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요?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인데요.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 전국에 1015명 성인 남녀 대상으로 실시한 건데요.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조사가 긍정이 20%대로 내려간 조사가 나왔습니다. 긍정이 28.3, 부정이 66.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를 쭉 유지했는데 이제 20%대까지 내려갑니다. 왜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제대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실망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여론조사도 함부로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응답률이 10%를 넘지 않으면 제대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10% 이상만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번 응답률은 6.2%입니다. 김주정 의원. 네. 6.2%면 10%에는 못 미쳐도 요즘 대체로 나오는 조사들이 3, 4%거든요.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 응답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일단은 검색해보고, 여론조사 내지는 그 마케팅 전화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차단하거나 안 받거든요. 그 정도로 아마 여론조사 응대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데 응답률 10%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ARS 방식을 또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경우와 ARS 했을 때 어떤 게 더 그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를 다 옥죄겠다는 것인데, 지난번에는 여론조사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또 일갈하면서 굉장한 불신을 표명을 했고, 또 실제로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청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KBS 수신료 관련해서 중복 투표도 가능하게 하고, 엉터리 조사를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러면서 수신료 폐지, 분리 징수 이런 거 그냥 마음대로 결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서 보궐선거를 통해서도 제대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읽을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뉴스토마토의 이번 여론조사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신당이 출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착안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번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도는 그 다음 것 먼저 보여주십시오. 예, 민주당이 46.6, 국민의힘이 30.4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세 번째입니다. 15.8% 이렇게 나왔는데, 윤석열 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민주당은 47.5%로 46.6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국민의힘이 19, 윤석열 신당이 14.2 이렇게 갈리는 걸로 나옵니다. 윤석열 신당 그것도 궁금한데, 지금 이준석, 유승민 이쪽 세력이 지금 또 신당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또 궁금한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서정옥 변호사,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게 토마토 저게 여론조사입니까? 여론조작입니까? 저런 게 기관들 빨리 퇴출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여론조사 보니까 우리
나라에 등록된 것만 90개더라고요. 그 다음에 등록 안 된 게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 자그마한 우리 좁은 나라에 진짜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수백 개가 난리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짜 이게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여론조사 두세 개만 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여론을 조사해도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 알 수 있을 텐데 저 수백 개 여론조사 기관이 뭐 매일 여론 발표하면 이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여론조사들이 완전히 요즘 또 출마자들은 자기 알리려고 이름을 그냥 자기 이름을 1번 해가지고 AR에서 돌립니다. 이게 조사가 아니고 조작이에요. 지금 윤석열 신당을 가정적으로 저게 조사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윤석열 신당이 왜 놓고 국민의힘하고 분리됩니까? 그러면 이재명 신당, 이낙연 신당 만들어서 민주당하고 이걸 왜 안 합니까? 조사를. 저거 말이 안 되는 조사잖아요. 윤석열 신당이 국민의힘하고 왜 구별되고 나오게 되느냐고요. 전혀 근거 없는 걸 가정적으로 해서 저렇게 조사하는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시청률 조사기관이 우리나라에 큰 거 2개 있어요. 제가 그 심사위원 해봤어요. 진짜 공신력 있는 기관이 2-3개면 시청률 대충 다 정확하게 조사합니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수백 개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등록된 거 뭐 90개가 그것도 매일 일주일에 수십 개 나와요. 이게 국민들은 뭐 혼동모지 이게 도움이 됩니까? 저는 앞으로 이게 여론조사 기관 규제했나 봐요.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신당 창당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 저런 여론조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이게 생각하시는 이재명 겁니까?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을 여론조사하면 그게 의도가 어떻냐 말이에요. 잠깐만요. 이재명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분당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쪼개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낙연 분당 나오지 않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예. 이 이야기 그 윤석열 신당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언론이 보수 언론이에요.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을 빨아주고 핥아주던 그 문화일보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신당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신당이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 이슈가 되니까 조사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당히 심각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언론사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죠. 예전처럼 준주사 해가지고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대구에 하나 이렇게 하지. 언론사가 수백 개가 있는데, 수천 개가 있는데, 그거 뭐 하려고 다 그래? 그게 국정에 도움이 되나? 국정을 하는 대통령이 그거 다 읽을 수 있나? 지금 이 이야기나. 여론조사 기관, 멀쩡한 여론조사 업체를 많다고 욕하는 건 난 이때까지 정치평론에서 처음 들었어요. 외국 사례도 없는 이런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한 정치평론이 나왔는데, 여론조사 업체 많다고 여론조사 업체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자, 직접 면접원이 물어보는 직접 조사 외에는 안 하겠다. 이게 한국조사협회가 이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한국정치조사협회는 ARS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 방식을 가지고 시비 거는 최초의 대통령이 윤석열이었고요. 그리고 조사 방법을 가지고 조사업체에 영향을 미쳐서 조사업체가 조사 방식에 대해서 시비 걸면서 결의하게 만드는 이 부분도 조사돼야 돼요. 압수수색해야 돼요. 도대체 누가 한국조사협회에다가 저런 외압을 넣어가지고 저런 발표가 나오게 만드는가. 이런 부분에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 방법은 배제시키려고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사 방법은 계속해서 부응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가, 아까 앵커께서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이냐 북한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중국, 북한도 안 하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서 하고 있잖아요. 박진영 부원장, 윤석열 신당 얘기를 민주당에서 꺼낸 겁니까? 아니죠. 뭐 언론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규제하고 숫자를 줄이겠다. 우리 또 양문석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언론사의 숫자를 줄이고 규제하겠다. 이게 시장주의를 위반하고 자유주의 정신을 위반하는 독재입니다. 독재. 여론을 무시하고 여론을 듣기 싫다. 이게 독재자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와 시장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 독재자의 정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여론조사가 어쨌든 간에 경향성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신당이 14.2%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19% 정도 나왔나요? 그 정도 나왔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 보수 세력의 지지도를 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순수 지지도는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여당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수 세력이라는 속에 그냥 얹혀서 가는 정말 무능한 정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이 여론조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여론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50% 넘게 나올 거다. 그런 예측이 됩니다. 예,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하고 양문석 박사 두 분의 설전을 보면서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콩시루떡님, 서변 다시 정상 작동. 그리고 도레미님이요. 양문석 박사가 서정욱 변호사 때릴까봐 중간에 2명 끼워놓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아니, 지난주에 제가 이 좋은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양 박사님 그랬잖아요. 기대하지도 말라고.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8%, 9% 이 정도 나오면요.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이제는 어려워집니다. 공직사회가 마비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몇 차례 이제 교육정책, 만 5세 입학부터 해가지고, 노동부에서 이제 했던 주 50시간 근로, 이런 거 포함해서 호떡 뒤집듯 막 발표했다가 뒤집어버리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거 공무원들만 하라는 대로 했다가 또 며칠 있다 바뀌고 이러면서 또 하라는 대로 했던 공무원들 또 징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라고 해도 계속 눈치 보면서 기다렸다가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기 때문에 기자들도 요새 계속해서 김한길 위원장에게 신당 창당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문이 가는 것이고 또 지금은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한간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는 넘어야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김한길 위원장이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혀 신빙성 없는 얘기 아닌데 이거를 뉴스토마토가 조작했다고 서 변호사가 얘기하신 거는 저는 사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응답률 10%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응답률 10% 미만인 여론조사는 반국가 세력이 한 것이라고 규정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민심을 제대로 보고 반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일성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대통령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책임질 사람은 딱딱 짚어서 책임져야 된다.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동의는 안 합니다만은 저는 그 말 그대로 빗대어서 돌려드린다면 막연하게 반성한다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어지는 일련의 행태들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반성하는지부터 딱딱 짚어서 제대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행동으로 옮겨야만 그 진정성을 1%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네요. 근데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신뢰도에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봐야 합니다. 아까 양문석 박사도 지적하셨듯이 보수 매체인 문화일보가 맨 처음에 제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쪽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건 뭐냐? 떠보는 겁니다. 야,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선거에도 지고 민심이 안 좋은데 윤석열 신당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딱 갖는데 만약에 윤석열 신당 만들면 일약 1위로 올라서서 민주당도 제치고 국민의힘도 제치고 1위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해도 서종욱 변호사가 그렇게 방방 뜨면서 비판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신당 만든 예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DJ나.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세요. 유승민, 이준석 빼고 전부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게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승리하자. 이런 게 분위기잖아요. 여기에 굳이 신당을 말라 만듭니까? 그럼 유승민, 이승민만 국민의힘에 남겨놓고 이준석이하고 유승민만 남겨놓고 다 나가서 윤석열 신당 만듭니까? 그때 노무현 DJ 때하고 상황이 틀리잖아요. 저는 따라서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고 이게 뭐 문화일보나 어떤 조선일보나 어떤 보수신문은 그럼 가짜뉴스 없습니까? 지금 이게 김한길 의원도 아니라잖아요. 대통령실도 아니라잖아요. 이걸 굳이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좀 이게 분열을 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제기에는 민주당이 분당된다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듣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없잖아요. 어디가 이제 될지는 앞으로 상황을 봅시다. 김한길 위원장 얘기하셨으니까 김한길 위원장 신당 창당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말해주고 있는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양문석 박사, 저는요, 저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신당 창당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김한길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내용보다도 김한길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국민통합위원장 임명된 지가 1년 지금 됐지요. 지난번에 1주년 기념식 했으니까.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념식 때 대통령 바로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대통령 워딩이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정책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반성한다. 오히려 국민통합위원회를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시킨 대로 안 해서 반성한다라고 할 정도까지 얘기를 해줬고 또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김한길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김한길이 그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 대통령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시는 분. 이렇게 정말 저는 그래서 조선 제1의 간신이다라고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자, 한번 그 타이밍을 한번 봐야 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나서 중앙일보가 갑자기 김한길에 대해서 특집을 내듯이 띄우면서 대통령과 서너 시간을 일주일에 한 달에 서너 차례 독대하는 유일한 정치인 이렇게 이제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주년 출범식을 90여 명을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한껏 띄워주고 그 옆에서 정말 윤 대통령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거는 뭐야. 아부의 최첨단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조선 제1의 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 창당을 안 한다 하고요. 신당 창당을 안 한다고 재창당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국힘을 재창당하면서 국힘 내에서 윤석열을 따르지 않고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혼연일치에 벗어나는 자들,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 유승민계, 그 다음에 이은주 등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털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지도력에 동의하고 죽든 살든 함께 순장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만
가지고 재창당을 하는 게 윤석열 신당의 기본적인 뼈대예요. 가능성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서정욱 변호사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정당, 국힘당을 탈당을 해서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게 윤석열의 신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아니고요. 국힘당을 그대로 가져가고 국힘당의 예상, 국힘당의 회계장부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쓸데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당 내에서의 비판 세력들을 다 털어내는 이게 재창당의 기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김유정 의원, 네. 왜 김한길 위원장의 등장을 심상치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김한길 위원장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신당 전문가 아닙니까? 네. 신당 전문가, 분당 전문가예요. 추억의 배틀님이요. 분당, 신당 잠깐만 전문가, 죄송합니다. 당 깨기 전문가 김한길 이렇게. 그러니까 신당 전문가가 아니고 분당 전문가입니다. 예. 근데 그런 분으로 알려진 김한길 위원장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또 어느 한쪽 구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니까 이건 뭔가 신당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생각 가능한 이야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신당설이 그 기정사실화 된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 미워해서는 안 된다. 통합 이거를 제 일성으로 내세웠는데 혁신위원장이 할 일이 딱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이제 그리고 그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전면에 쫙 등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각의 장관들도 다 왔거든요. 장관들에게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국민통합위원회 제안들 관료들 내가 관료니까 뭐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선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슨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는 바가 별로 없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그 국정 실패를 1년 5개월 걸쳐서 해나가는 동안에 그 역할이 무엇인지 첫째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는 것, 비록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도 거의 정권의 이제 윤핵관들은 주변부로 살짝 물러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정권의 이인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 모종의 역할이 주어졌다. 그래서 혁신위원장도 뭐 뒷배가 누구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신당 얘기가 나와서 이걸 한번 짚어보는데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려면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한번 봅시다. 정말 서정욱 변호사 말씀대로 이게 정말 근거 없는 얘기인지 추진을 할 건지 하려다가 여론이 안 좋아서 그만둘 건지 그건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또 이 뉴스토마토에서 재밌는 항목을 하나 또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유승민 이쪽에서 신당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 표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윤석열 신당이 14.2%였죠. 그런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만들면 17.7%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드는 것보다 더 높게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신당 만드는 것보다 더 높게 나와서 이게 뭐 가능성이 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일단 이준석, 유승민 이 두 세력이 신당을 만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거다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신당을 만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든다면 완전히 정치 판도를 바꾸는 그런 대작업이 될 거고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만든다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 저게 그 우리 국민 상식에 맞는 여론조사입니까? 지금 여기 유승민, 이준석이 당 만들면 국민의힘하고 지금 9%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믿고 만약에 이준석이나 유승민 뛰나가면요. 나중에 완전히 망합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지금요. 저는 내년 총선은
해방 이후에 우리 그 좌파 우파 진영이 총결집한 아마 이게 사상 대해전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게 보수도 대통령 2명까지 구속당했어요. 지금 이게 진보 좌파 쪽에도 이재명 수사부터 문재인 수사까지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 보수와 진보가 나라의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 대해전 근본일척에 승부가 벌어지면 이게 중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뭐 금태섭 찍은들 그 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양양을 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이준석, 유승민 찍으면 그 표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윤석열이냐 반윤이냐 이게 대해전이 벌어지는 이런 선거입니다. 내년에 제3지대 거의 없습니다. 3지대. 근데 어떻게 저게 17%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뭐 뉴스 토마토인지 뉴스 수박인지 그렇게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보수 분열을 획책하는 이런 이게 언론사에 탈을 쓰고 보수 진영 분열 획책하는 지금 뭐 이현주, 이준석, 유승민이가 무슨 지지자가 있습니까? 지금 이준석 유튜브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9만까지 제가 봤어요. 9만까지. 지지자가 있으면 지금 90만이 돼야지. 왜 9만입니까? 유튜브 구독도 하나 못 해주는 게 지지하는 겁니까? 자꾸 아니, 뭐 그러면은 그렇게 이- 미디어 토마토를 그 아니, 폄하하실 저걸 일은 보수 없을 것 분열만 같아요. 계속 하는데 황당하잖아요. 레모님 이런 글을 주셨어요.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여론조사인데 왜 서종옥 변호사는 자꾸 여론조사 이걸 문제를 삼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거 궁금해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 저도 이게 설립할 수 있는데 예. 제가 본 사람들이 뭐냐면 출마자들이 예비후보들이요. 여론조사 기관한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홍보한다니까요. 저도 뉴스토마토 몇 번 출연해봤어요. 근데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표본이 상식에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럼 서정욱 변호사도 저기 조중동이나 이런 쪽들하고 같이 해서 민주당 분당하느냐 이런 주제 넣어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걸 그렇게 화를 내시나. 근데 이제 저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준석, 유승민 신당보다 윤석열 대통령 신당이 지지율 적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냐면 국가적인 지도자로서의 생명이 다했다는 뜻이에요. 대통령 그만하라 이런 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해석되고요. 정치인들이 신당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이준석, 유승민은 이 당 안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은 이 당으로 민주당을 이기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신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신당을 하면서 누군가를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 내에 영남의 기득권들을 쳐내야지 뭐 검사 세력이든지 또 새로운 원외 찐윤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신당이라는 것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김한길 대표가 신당 전문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보면요. 가치나 어떤 뭐 정책적 실현 이런 것들보다는 권력 정치의 계산을 가지고 중간에서 정당을 만들어야지 또는 어떻게 해서 20석을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꾀를 많이 낸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당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내 세력을 심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해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고 그것이 신당이 되든 재창당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라는 시장으로부터 그것이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애틀에서 유나 김님이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한 달 용돈 다 보내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부 3차례인가 4차례 보내셨는데 보내실 때마다 US 달러 49.99 50달러면은 너무 많이 보내셨네. 첫 번째 보내시면서 바보야 문제는 캐비넷이야 국힘 의원들이 입도 뻥긋 못하는 이유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 압수당할까 봐 입도 뻥긋 못하는 거다. By the way 난 양 박사님 응원합니다. 소리 질러 예. 이렇게 하면서 49.99달러 보내셨고 또 49.99달러 보내시면서 박진영고 진영고 응원합니다. 또 보내시면서 백앵크님 딸기 주스 한 잔 배달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또 보내셨고 캐나다에서 홍인선님 캐나다 달러로 또 보내주셨는데 오늘 미국 캐나다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쪽이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안 가르쳐 줍니다. 저는. 모르시면서
그리고요, 서정욱 변호사한테도 슈퍼챗이 왔는데요. 두 분이나 보내셨어요. 보스 형님 TV 아이디 쓰시는 분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서정욱 변호사가 민주당 10석 추가 당선시켜 주시네요. 그렇게 글 보내주셨고, 또 숫자 메시지 달인 한라산 21도 한라산님 슈퍼챗 10,000원 보내주시면서 돌아오세요 서변 돌아오실 때 택시비입니다. 요새 서변이 택시비도 많이 받고 커피값도 많이 받고 좋겠다. 아니,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 당 아닌가요? 굳이 신당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요. 나가면 그만인데 데이터, 몇 사람. 네. 아까 그 윤석열 신당 데이터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여기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윤석열 신당 민주당 지지율을 거의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둘 다. 아까 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민주당을 거의 9%를 그 잡아먹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아니 잠깐만 요거 말고 맞아요. 그 앞에 맞아. 다시 그대로 네. 이렇게 지금 그 거의 그 9%를 9% 잡아먹었잖아요. 잡아먹었네. 국민의힘 9% 빼먹고 민주당 빼먹으면서 이제 저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 데이터로만 갖고 하면 14.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힘당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그냥 그 오랫동안 국힘당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힘당 소속이기 때문에 국힘당의 32% 정도의 그 이 지지율을 계속 보내줬는데 윤석열 신당을 하는데 14%밖에 안 논다. 저 데이터는요. 현재 정확하게 보수에서 윤석열 다 손절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14%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저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 우리 서정 변호사가 저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많은 택시비 받았으니까 꼭 앵커께서 그 서정 변호사한테 많은 줘서 빨리 택시 태워서 보내고 우리끼리 방송을 하시죠. 이거 저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퍼리 신님께서 미국 캐나다는 지금 저녁 7시 38분입니다. 그렇군요. 몇이요? 저녁 7시 39분. 39분. 서변 이야기처럼 저 여론조사의 수치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경향성은 맞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경향성은 맞는 건데 저는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뭔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라는 것이 14%라는 것은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린 좀 다르다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중도화 전략을 씁니다. 지금 김한길이라는 새로운 참모가 생겨서 중도화 전략을 쓰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국민의힘에 빅뱅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이준석의 지지가 17.7%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한길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중도화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유승민과 이준석의 방향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을 끼고 쓰는 전략이 개도 구력도 다 잃어버리는 정말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말장난과 메시지만 내다가 국민의힘까지 분열시켜서 완전 폭망하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쪼코님, 텍사스는 지금 밤 9시 40분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니까요. 김종분님께서는 일본은 10시 41분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올리님, 캐나다 토론토는 10시 40분이요. 드래곤씨님, 동부는 밤 10시 40분. 예. 그러네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이 시간에 정치 분석 함께 해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니까. 이게 보니까 시간이 미주에서 저녁 때 듣기에 딱 좋은 시간이네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그러네요. 손수호님, 여긴 달라스 9시 41분이요. 중흥동 장국영님 왜 그러세요? 중흥동은 11시 41분입니다. 네, 장국영님. 재밌다. 예. 광주는 11시 41분이랍니다. 네, 광주 북구는 11시 41분이네요. 그렇군요. 앞으로 앵커님이 저기 방송 시작할 때
현재 시각으로 미국은 몇십 몇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시죠. 여기 뒤에 그 세계 시계 하나 걸쳐놔야 그렇죠. 되겠는데요. 예전에 그 전국 노래자랑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하듯이. 그래요. 경북도 올라왔어요. 경북 11시 42분이라는. 지금 11시 41분이라는 귀한 걸 가르쳐 주신 중흥동 장국영님께 세계 각국을 대표해서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도 올라왔습니다. 네? 밴쿠버도 올라왔고요. 7시 아니, 40분. 소개하면은, 아니, 지난번에는 폴란드에서 슈퍼챗 보내주셨다니까요. 제가 그 화폐 단위를 몰라서 찾아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 패배 후에 한번 여러 가지 당도 수습하고 새롭게 좀 태어나 보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꾸미고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를 영입했습니다. 주어진 과제 많지요. 일단 인요한 위원장 일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제가 주어진 거는 어떤 그 이론적인 방향이죠. 제가 솔직히 여기에 권한을 정확하게 아직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병원에서 제가 내려오는 거 휠체어 밀고 이런 걸 잘합니다. 환자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저는 또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인요한 위원장 듣고 변화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는데 서정국 변호사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 채널A나 또는 이제 유튜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요한을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버렸어. 그렇죠. 근데 뭐 저도 우연의 일치로 봐요. 진짜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인요한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채널A는 알 겁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계속 추천했거든요. 저는 아주 이제 적임자로 봅니다. 적임자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혁신위원장은요, 정치를 좀 알아야 되지만 정치에 때가 묻으면 안 돼요. 때가 묻으면. 그리고 이게 정치권에 진 빚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계획할 수가 있거든요. 저분은 정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많이 한국에 4대째 있기 때문에 정치를 잘 알면서도 때가 묻은 분이 아니다. 이게 저는 아주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저분이 중도 확장성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친하고요. 고향이 전라도고, 그 다음에 5.18 때 시민군의 통역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우리 완전히 극보수층에서 인요한 욕을 엄청 합니다. 그거 제가 대충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보수 유튜브이기 때문에, 야, 인요한 욕하지 마! 보수층에 제가 좀 정리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분이 여러모로 이게 적임자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혁신이 뭐예요?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꾸는 거 황골 탈 때 저분이 의사입니다. 가죽 벗기고 뼈 바꾸는 건 의사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뭐 이거는 약간 반농담이지만 저분이 아주 잘할 걸로 보이고, 근데 제가 하나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분이 조금 한국말이 그런지 표현이 좀 정확치가 않아.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바꾸라고 하면 안 되고 윤석열 빼고 다 바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언 드립니다. 윤석열 빼고 다 바꾼다. 이 말은 총리도 필요하면 바꾸고 비서실장도 바꾸고 필요하면 김기현 대표까지도 다 끌어내려라. 김기현 대표 체제까지 확 바꿔버리라. 윤석열 대통령 빼고 다 바꾸라. 이런 각오를 밝혔어야 되는데 마누라하고 자식은 이건희 회장 인용했는데 그거는 좀 적확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소변이 굉장히 오늘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잘못하면은 저기 보수 내에서 불경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급 안 냅니다. 아니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고 해서 윤석열만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그게 뉘앙스가 지금 대통령과 같이 사시는 분 이야기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들려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대통령과 같이 사는 분? 아니 김건희도 바꾸라는 소리잖아. 아니 윤석열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은 총리든 비서실장이든 김기현까지 바꾸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떨어진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탓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뭐 또는 부부 대통령실 탓인데 제대로 혁신하려면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데 꼭 정치권에 이렇게 들어오실 필요가 있나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 안철수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미지 바꾼다고 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를 위해서 한번 희생되는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배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근데 민주당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논평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배 아픈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정치의 제도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이벤트로서 정치를 바꿔봤자 다시 백도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정치 한 번도 발전한 적이 없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그 짓거리에서 민주당이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뇨한 위원장이 아까 이제 권한 얘기를 했는데 김유정 의원,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다 줬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김기현 대표가 줄 전권이 있나요? 그게 문제죠. 김기현 대표가 권한이 없는데 무슨 권한을 혁신위원장에게까지 줄 권한이 있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그래도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한국에 머물렀던 가문은 언더우드 가문하고 이 인요한 위원장 유진벨 가문이라고 가문이죠. 해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귀화도 하시고 특별로 2012년에 이제 제대로 한국인이 된 지가 이제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모품이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한편 들고요. 그러나 고심 끝에 본인이 뭔가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따르는 어떤 비판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뭘 변화를 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일단 생각이 다르면 뭐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막 쫓아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이 매우 공고하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혁신위원장이 통합을 주장했단 말이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그게 가능한가? 길어야 2달에서 3달 정도 위원장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 체제로 가면. 그런데 제일 핵심은 공천권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 포함해야지만 정권이라는 것인데 혁신위원 몇 명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새로운 인물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혁신위가 되고 말 것이고 혁신위가 그 필요하지 않는 그런 정치로 가야만 이게 제대로 가는 정치인데 윤 대통령이 잘하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비판하고 충원도 해가면서 잘해왔다면 혁신위 자체가 이렇게 생길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김기현 대표하고 둘이 59년 동갑이라고 하던데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그냥 짬짬이로 끝나버리면 글쎄요. 저는 인물은 일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론은 그냥 뻔한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은주님이 이런 글을 주셨는데요. 앵커님, 이준석 대표가 말한 민주당도 알고 있을 거라는 인요한 위원장의 치명적 정치적 약점이 과연 뭔가 궁금합니다. 패널분들 특히 서정욱 변호사님은 아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혹시 누가 아는 분 계세요? 뭔 얘기인가요? 뭐 일단은 저기 이중 국적자라는 지금 그거고요. 원래는 이제 미국 국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우리 정부에서 이제 특별 귀화 케이스로서 이중 국적을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원래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이제 과거에 뭐 발언도 이야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이제 제가 좀 아까 빠뜨린 걸 보태고 싶은 거는 이분을 김기현 위원장, 김기현 대표가 임명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변이 종편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는 듣고 추천했을 것이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가 추천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뭐 이제 예측도 하셨고 타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가끔 서정욱 변호사가 맞춰요.
최근에는 두 번 연속 헛스윙했죠. 근데 인류와는 맞췄지 않습니까? 글쎄 이건 맞췄고. 근데요. 예. 지금 저는 보수 유튜버들 많이 다 거의 보거든요. 지금 이제 그 치명적인 결벽 사유라는 게 5.18 때 시민군 편에 썼다는 거죠. 그거 시민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보수청에서는 이제 그게 가장 지금 공개하고 있는 부분 포인트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아마 모르겠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그다음에는 이제 같은데요.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마 이제 그 통합이 부위원장 있잖아요. 예. 그때 국민통합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그 참여해서 이런 거 이걸 아마 진보청에서는 좀 이게 비판하지 않을까 양쪽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제가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5.18 때 시민군 편에 서는 것을 문제 삼는다고 하면은 보수청에서 그거는 극우고요. 사실은 5.18 정신이 지금 헌법 전문에도 담자고 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면은 이거는 체제 부정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좌파와 우파가 그러는데 한국에 좌파 없습니다. 저도 좌파 아닙니다. 좌파 아니고요. 그래 자기들이 극우고 굉장히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중도 진보 정도 되는 사람들을 자꾸 좌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국의 이 국민의힘이 제발 좀 극우적인 사람들, 너무 극우적이어서 체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제발 좀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정욱 변호사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국민의힘 혁신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혁신은요. 첫째는 이제 그 공천 그 공정한 룰을 만드는 공천 룰. 개혁. 예. 이 말은 그 영남권의 중진들 하태경처럼요. 기득권을 이렇게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용태하든지 험지가든지 특히 김기현 대표 불출마 선언하든지 나 수도권 가겠다 하든지 아니면 이게 김기현 체제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영남 다선 의원의 기득권을 김기현부터 내려놓는 이런 게 공천혁명을 하는 게 첫째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 이제 던져버리대요. 국회의원 특권을. 이제 뭐 불체포 특권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거 우리 완전히 포기한다. 뭐 개헌까지 하겠다. 그럼 국민의힘 혁신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아니 특권이 많으니까 100가지 중에 불체포 특권 있고 그다음에 헌법에 면책 특권 2개 있잖아요. 이런 거 포함해서 지금 이게 국회의원에 뭐 여러 가지 보좌진이 9명 있고 또는 이게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철도 무료 탄다든지 특권이 한 100가지 될 겁니다. 이거 과감하게 다 포기해버려. 국민의힘만? 아니 우리부터. 예. 우리부터 하면 이게 야당 따라오겠죠. 포기 선언. 예, 불체포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우리 국민과 같은 생활 수준으로 같은 이게 지위로 가는 예. 이런 게 저는 과감하게 필요하다. 그러고요. 2가지. 예. 공천혁명, 그다음에 특권 포기. 이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혁신이다. 예. 예. 인유원 위원장이 저는 이제 혁신위원들 구성을 하겠죠. 오늘 다가오는 주말에 있을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가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모시고 가면 제일 좋고요.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 뭐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은 본인이 정책위 의장 개인적으로는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대통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반성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지금 중동 갔다 오시면 거기 함께 참여하는 게 그래서 유가족들 함께 위로하고 사과도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지금 혁신이건 대통령이 얘기한 반성이건 다 이거는 의미 없는 헛소리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암덩어리를 치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그때 암이라는 걸 얘기한 것은 이제 당내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네. 흐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뺄셈 정치, 소위 말해서 예. 당내에 적부터 먼저 제거하려는 뺄셈 정치의 흐름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덧셈 정치로 가자. 네. 덧셈 정치가 아닌 뺄셈 정치로 가는 흐름을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어떤 이익 집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익 집단의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지난번에 나경원 그 전 의원에 대해서 연판장 돌릴 때 한번 보세요.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 정치 사기 행위를 했다고 사기꾼으로 몰아가는데 네.
초선의원들 50명 정도가 권력에 일렬로 줄 서가지고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초선이면 당 개혁이나 몸을 던지고 정풍운동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진들이 나서는 이런 흐름. 응? 네. 또 정치는 서비스인데 서비스 정신이 없는 거 이런 어떤 흐름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고 이것을 빨리 혁신하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네. 이런 흐름들은 쉽게 고쳐지는 않아요. 예, 오늘 그래서 보니까 자, 짧게 하나 그러면은 짚어보고 1부 마치도록 하지요. 지금 이제 인용한 위원장도 통합 얘기를 하고 윤상현 의원도 지금 이제 뺄셈의 정치에서 덧셈의 정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준석, 나경원, 뭐 이번에 뭐 나경원 의원은 지원 유세했으니까 그러면 이준석, 유승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서정욱 변호사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반대지요? 제가 이제 윤상현이라고 제가 20분 이상 통화했습니다. 왜요? 지금 이게 뭐가 암인지를 잘 모르더라고 저분이. 아하.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이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분들이 썩은 환부가 그대로 둔다고 이게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려내면요. 처음에는 이게 좀 아파요. 피도 나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회복되면서 당이 건전해지면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준석, 유승민은 어떻게든 이게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망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맞아. 진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저는 정치인 중에 3명, 바로 이제 유승민, 이준석, 이현주 이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평론가 중에도 신인규, 장성철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자, 저는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장성철하고 또 오래 통화했어요. 본인이 유승민, 이준석을 만났대. 동시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신당을 만들면 지역구는 아무도 당선이 안 되니까 비례만 1, 2, 3번 비례만 가겠다. 1번이 뭐 이현주, 2번이 유승민하고 이준석 싸우겠죠. 그리고 지역구는 공천 뜨는 사람 국민의힘에 이삭 주어서 총알바지로 지역구는 포기하고 비례 자기들만 3-4석 먹겠다? 이게 정치인입니까? 아니 지지율 17% 노는 사람이 왜 비례 못 나갑니까? 유승민 대구 넣어보세요. 몇 프로 노는지? 이준석이 노원병이 가보세요. 몇 프로 노는지? 이게 현실입니다. 아주 과대평가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뭐 유승민, 이준석, 이현주, 신인규, 장성철 스픽스에서만 유명하지 보수층에 아무도 없습니다. 스픽스에서만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빨리 제명하면 되겠네요. 제명이 아니고 이준석이 처리법은 개무시하면 돼요. 그냥 공천 안 주고 있으면 자기가 뛰쳐나가도록 아니, 안철수 제명하면 의원이- 이게 명분을 줘요. 안철수 그냥 의원이 무시하면 자기 뛰쳐나갑니다. 제명하라고 막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안철수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개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럼 뛰쳐나갑니다. 그럼 이게 아무 명분이 없어요. 통합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게 통합이에요. 이게 진정한 보수 통합. 이분들은 좌파 민주당으로 가라 이거죠. 물론 민주당이 안 받아주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와. 시간이 없어서 스픽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걔들보다 서정욱 변호사 아니에요? 아니 근데 서변 진짜 오늘 침이 너무 튑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배순봉님, 선장을 바꿔야 배가 제대로 순항하지요. 최태열님, 김영일님, 연홍님, 수연님, 미국의 저크님, 저크님은 한국이시구나. 미국 여론조사 모닝 컨설턴트 윤석열 지지율 19%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민의힘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만 바꾸면 다 됩니다. 그런 글 향사님 보내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만은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새발낙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마치죠. 어제 목포 새발낙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참 많은 분이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얼마 물량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1마리 45,000원 싸다. 예, 아주 스픽스몰은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10마리에 49,000원, 한 마리에 만 얼마씩 받거든요. 근데 저도 봤는데 아주 품질이 좋고 새발낙지
발이 세 개인 건 아닙니다. 예. 하늘 세자. 예, 바늘 색자. 아주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픽스에도 힘을 많이 주시고요.